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요즘 대박을 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아시나요? 몰라요. 각자 현실에서 왜 모르겠어요? 돌이키기 힘들 만큼 엄청난 빚더미에 앉은 456명의 참가자가 상금 456억 원을 걸고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살인 게임을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고어물에 가까울 정도로 표현이 매우 잔인해서 편안한 시청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순위 1위를 찍었다고 합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욕망을 뚜렷이 하지 못했을 때 누군가의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극적인 영상과 설정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 드라마 같습니다. 돈이라는 타인이 설정한 욕망을 내 것으로 무작정 수용하게 될 때 누군가가 즐기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검투사와 같은 노예가 되더군요. 그들은 분명 일확천금, 인생 역전을 바라며 자발적으로 게임을 한다고 믿지만 결국 살인 게임을 관전하고 즐기는 VIP의 경주마일 뿐이거든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공통점은 사는 게 재미없다는 것이다 라는 이 대사는 삶을 살아가는 나만의 이유가 없다면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는 게 의미 없고 지루하다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후까지 남은 자들은 이 살인 게임에서 반드시 살아야 할 각자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별한 가족을 데려오고 싶고 어머니의 가게를 지켜야 하고 미국에 있는 딸에게 가야 하는 등 이유가 명확했죠. 반면 현실로 돌아갈 이유가 딱히 없거나 원하는 것이 돈 또는 권력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쓸쓸하거나 동정받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드라마의 감독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돈보다 가족, 인정, 사람의 가치를 아는 자가 선이고 진정한 승리자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드라마에서 생존의 비법을 찾았어요. 황심소에서 자신의 욕망을 뚜렷이 하는 것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가족이라는 가치 모두 대등한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하지만 그 욕망 자체를 위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한다면 그것만으로 죽음에 처하지만 자기 욕망의 정체와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삶의 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생존의 비법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이 표현 진짜 죽여주는 저는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더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그렇죠. 있습니까? 돈이나 가족 또 뭐 이 본인이 성공 이런 거는 다 다들 막연하게 인간의 생각하잖아요. 욕망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영리한 기회주의자가 돼서 돈 많이 벌고 몇천억씩 땡기고 싶다라는 게 뭐 대부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누구 50억을 가졌니? 누구 5천억을 가져갔니?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가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고 남이 가져가니까 배가 아픈 비리가 거예요. 있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아니 그거를 뭐 보수한테 주면 적폐고 이 우리 편이 받으면 그거는 당연한 거고 공익이익 환수고 이런 거는 결국에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편이 대통령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 도둑놈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우리를 이 성공하게 만들고 돈 많이 벌게 해줄 거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실 MB도 대통령을 뽑은 거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서는 말씀하신 게 그 자체를 위해 추구한다면 그것으로 죽음에 처한다.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그게 본인이 실제로 돈 자체만을 추구한다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게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뿌듯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 결말이 어떻게 돼요?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1등이 돼가지고 456억 상금을 받게 되면 우와 드디어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이 돈을 냈으니까 그때까지 돈을 얻을 때까지는 진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를 살리던 어쨌든 뭐 진짜 얘기하는 가족 뭐 이런 그렇죠. 게 막 끌어오르는데 그런데 막상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래 엄마 죽었으니까 나 새엄마 마련하고 또 새색시 마련하고 이랬어. 이 돈 원도 안도 없이 써보자. 이렇게 쓰게 될까요? 아니죠.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막 뭘 고민해요? 골치 아프겠죠 그거 가지고. 뭐가 골치 아파요? 아니 내가 이러려고 돈을 벌었나부터 시작해서 또 엄청난 자괴감이 빠지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은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네요. 그 죽음에 처한다는 게 본인이 그 은행에 456억 넣어놓고 자기는 그냥 거지처럼 홈리스처럼 그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왜 사나 무엇을 위해서 사나라는 거를 생각하기 될 때까지. 그래서 자기의 욕망의 정체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삶의 게임에 참가하는 거.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게임이라는 건 우리 게임 자체가 오징어 게임과 같은 매일매일 일상이 사실은 오징어 게임인데 우리는 마치 특별한 스튜디오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그 게임이 일어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착각하는 게 똑같이 내가 대기업을 가면은 뭐가 달라질 것이고 그렇죠.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고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믿거나 대기업에 입사하기만 하면 내 삶은 탄탄대로고 더 이상 고민이 없을 거라고 믿거나 또는 뭐 어느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시험에 통과하기만 하면 놀랍게도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 이 국어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7급 공무원 5급. 이 생활을 하면서 5급도 똑같이 고민하네. 그럼요. 5급은 본인이 쪽팔리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해요. 아 배부른 소리 왜 하냐? 너 5급인데 얼마나 좋냐? 그럼요. 너 이런 얘기 인생이 듣겠대. 탄탄대로인데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내가 이런 생활을 하려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했냐? 그러면서 어떻게 저 인생을 다시 바꿀 수 없을까요? 뭐 한꺼번에 100억, 200억을 끄글거나 내가 완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 거. 그래서 몇 년 전에 5급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 생활 하다가 사무관으로 있다가 자기 뭐 돈 벌겠다고 그만두고 학원 강사로 끌적거리다가 갑자기 본인이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폼 잡았던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삶의 게임에서 본인이 뭘 위해서 사는가 그거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돈을 생각을 했을 때 쉽게 죽어가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삶의 에센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은 잘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 그 사회에서의 기본 돌아가는 거는 21세기는 너무나 뚜렷한 자본주의 룰이 작동하고 있거든. 그렇죠. 심지어는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도 대한민국보다 더 분명한 자본주의 룰이 작동하는 게 이 중국 같은 나라거든.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는 기본적인 삶의 게임이고 이것이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치 지도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중들 국민들을 대하느냐의 문제인데 사람들은 자기 삶을 지배하는 거는 자본주의라는 걸 모르고 자기 삶을 마치 민주주의, 우리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잖아. 이런 햇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돈 많은 소수의 의견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거고 중국 같은 국가에서도 뭐 불법 유통이 될 정도로 이렇게 본다는 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을 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그렇죠. 에센스를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보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박사님, 저도 혹시 456억이라는 환상이 눈이 멀어 돈을 욕망하는 것을 미화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 456억을 본인이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분은 상당히 현실에서 찌질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456억 벌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벌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없는 게 아닌가. 456억 수준이 아니라 4,560억 화천대유를 할 수 있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나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제 삶의 욕망이 뭔지를 안다면 이런 게임에 참가하지 않고 저의 그 욕망에 더 초점을 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욕망을 현실 생활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인위적인 스튜디오 게임에 트루먼 쇼 같은 그 게임에 왜 참가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일상생활이 사실 그 스튜디오보다 더 리얼한 이 삶의 욕망을 충족하는 삶의 게임의 현장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오늘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후보로 이 등극하시면서 여당의 후보가 되는 거 이거야말로 진정한 오징어 게임의 막판 1등이 되는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그 많은 정치인들도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그 상금에 전혀 콩고물도 받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의 기획자이자 본인이 우승자까지 되는 실제 이 우리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그냥 기획자는 참가자로 했다가 중간에 죽게 되는 걸로 끝나는 기획자고 결국에 병원에서 쓸쓸히 그래 돈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알아? 다 심심하다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그 허무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렇죠. 현실에서 훨씬 다이나믹하게 기획자가 참여자이고 참여자가 우승자라는 이런 그게 원래 짜고 치는 고스톱의 기본 원리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내가 예상하건대 오징어 게임 예. 2탄이 나오잖아요. 2탄 그렇죠. 2탄에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뭐 일부 언론 및 그 인터뷰에서는 그 앞에 나왔던 뭐 공유 씨라든지 이병헌 씨 그런 캐릭터에서 조금 더 복선이 더 전개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그 감독분이 하셨거든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자, 돈은 많은 욕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결국 무엇보다 나의 삶을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만드는 것은 이런 서바이벌 게임은 아닌 듯 합니다. 본인 아직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이 서바이벌 게임이 의미하는 걸 아직 완전히 이해 못하고 상당히 초동생의 순수한 마음으로 이 게임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많은 드라마들, 또 내가 참 이 바쁘고 힘든 와중에서도 그 드라마들을 다 서베이해 보면서 참 재미있는 현상들을 많이 보는데 많은 드라마에는 분명히 시즌 1에서 죽었는데 시즌 2에서 다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걸로 나타나는 시퀀스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화도 킹스맨도 뭐 죽었는데 다시 뭐 살아난다든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시즌 2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누가 살아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유는 뭘까?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미리 해본다면 내가 스포일일까요? 네, 자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가 아무리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절박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임에 결코 참가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게임이 아닌 저의 욕망을 잘 확인하면서 456억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저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규모의 돈을 그리 어렵지 않게 벌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죠. 이분 45,600원까지는 벌 거예요. 근데 네. 4억은 혹시? 4억은 힘들어요. 45? 45,600원을 아마 100년 동안 모으면 4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00년 모아가 되려나? 어쨌든 이분은 참 소박한 매일매일 45,600원을 버는 생활을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잘 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분은 욕망으로 똘똘 묻힌 머리 좋은 기회주의자는 결코 아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한편으로 소망하지만 본인은 못 났으니까 이 한 표 찍어주는 걸로 손가락이 본인이, 움직이는. 그렇죠. 손가락 혁명군에 가입하는 거로 자기가 잘 산다라고 믿는 분이다라고 이분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 편 기다려주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이메일 주소로 무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사연과 WPI 검사 결과를 바로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에 신청됩니다. 장기화된 위기감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시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어 변화를 만들고 발전,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뚜렷이 할 때 두려움 없이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WPI 성격 검사를 만드신 황상민 박사님에게 당신의 특성과 마음, 성장, 발전에 대한 코칭도 받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인생 성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보세요. 언택트 시대에 맞춤으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워크숍 10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당신 인생의 성공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10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과정 워크숍 WPI 심리상담 코칭 센터